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다가 이후에 점점 이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0.2%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다가 점점 이 하락폭을 좁히면서 결국에는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1조 넘는 이렇게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 보통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큰 순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수는 이렇게 크게 올라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럼 1조 넘게 어떤 매매를 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죠. 시장 수급을 통해서 쭉 업종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단 순매수는 크고 대형주 쪽으로 순매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럼 전기전자 업종 어떤 종목으로 들어갔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심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쭉 살펴보니까 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삼성전자 쪽으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순매수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 분석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한 1조 3천억, 거의 한 1조 4천억 정도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저렇게 큰 순매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은 그런 매매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뉴스를 검색을 해 보니까 삼성전자에 블록딜이 있었다. 이건 시간 외에서 이렇게 거래가 된 거겠죠. 그래서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이게 지분을 팔았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이런 뭐 상속세 납부를 했다든가 이런 뉴스를 먼저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그런 경우인데 시장을 살펴보는데 모든 걸 이 방만한 그 뉴스를 어떻게 다 살펴봅니까? 그런데 쭉 정리를 해 보다 보면은 특이한 수급이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 들어오면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업종 분석을 통해서 어떤 업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순매수가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전기전자 업종을 다시 분석으로 딱 테이블에 올려서 보니까 이 삼성전자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 분석을 통해서 딱 살펴보니까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이 정도 규모로 순매수를 했다는 게 딱 분석이 딱 되죠.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왜 저렇게 돈의 움직임이 있었는가 찾아보니까 바로 이렇게 블록딜이 있었다 이런 순서로 쫙 역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방식은 시장의 뉴스를 보고서 어떤 우리가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돈 흐름을 먼저 맨 위에 딱 두고서 그 돈 흐름을 역으로 쭉쭉 추적을 하는 거죠. 추적해서 최종적으로 이 돈 흐름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딱 판단해서 그러면 일단 궁금증이 해결이 되면 해결된 거고, 만약에 내가 투자였다면 특정 업종으로 유통업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왜 유통업종으로 돈이 많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지? 세력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지? 쭉 살펴보니까 지금 면세점에 어떤 구매 한도를 폐지를 했구나. 그럼 이런 상황들이 쭉 이해가 되죠. 구매 한도를 폐지하게 되면은 매출이 늘어나겠구나. 당연히 그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 그동안 이 유통업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지금 내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유통업은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 봐야 되겠다. 투자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먼저 보고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돈 흐름을 먼저 딱 보고서 역으로 쭉쭉 추적해 들어가서 그 돈 흐름에 대한 어떤 이유가 납득이 되면은 또 그리고 때마침 내가 분석한 종목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싶으면 그때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투자를 할 때 이런 사고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보합으로 마감되었는데 시장의 뉴스들 쭉 정리해 보면은
좋은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지금 계속 한 달 넘었죠? 한 달 넘게 계속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유가가 불안하다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유가가 불안하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자 물가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렇게 물가가 뭐 지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못 움직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시장 지표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막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데 경기도 침체 보니까 예전에 197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쫙 연결이 돼서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돈 흐름을 항상 그 중심에 딱 놓고서 그 돈 흐름에 따라서 쭉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그 돈 흐름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럼 그 돈 흐름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내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때마침 그 종목은 내가 매수할 만한 어떤 좋은 시점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뉴스나 찍찍 보고서 투자를 섣불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게 어떤 뭐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일단 내가 종목을 샀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딱 둘 중에 하나겠죠. 아무 종목이나 아무 생각 없이 사서 일단 오르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로 운에다가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투자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한 발이 늦더라도, 한 발 늦더라도 내가 투자를 진행하기 이전에, 막상 이 종목을 사기 이전에 그 시장의 돈 흐름을 쫙 살펴보고서 보다 보면은 어디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다는 것이 딱 포착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돈 흐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자료 수집을 쭉 해봤는데, 도저히 이 돈 흐름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으로 돈이 가고는 있는데 왜 흘러 들어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투자를 진행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돈 흐름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쭉 자료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쪽으로 지금 돈이 흘러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봐서 그게 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겠구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반짝하다가 말겠구나. 이런 판단이 되죠? 그럼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좀 장기적 관점에서 내가 물량을 삼아 보는 거고, 짧게 뭐 어떤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아르바이트 삼아 조금 사보든지 안 사든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하여튼 모든 사고의 시장은 이렇게 돈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또 우리가 투자를 막상 진행할 때는 그 돈 흐름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고, 그럼 오늘 시장 수급 좀 더 들여다보면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 쪽, 기관 쪽 이렇게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 돈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본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쭉 연결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불안한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전쟁이 뭐 100년 가겠나, 아니면 10년 가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정리가 되겠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계속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오늘 세력들이 이렇게 12개 종목을 매수했더라고요. 종목이 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막 그냥 하려다가 플랜 A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두 종목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좀 그저 그래요. 특히 뭐 지금 여기 CJ 프레스웨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하락으로 지금 계속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겠죠. 두산하고 송원산업 요거는 한번 연구를 해보고,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은 제가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웅제약 변곡점 지표를 좀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대웅제약 아직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쭉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 단기적인 지금 고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뭐 멀리 보고 이 종목을 매수한 분들께서는 이 숫자가 빵이 될 때까지는 뭐 계속 들고 간다는 계획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뭐 짧게 보고 들어간 분들께서는 아 이거 이만큼 모으면 됐다고 끝낼 수도 있는 노릇이죠. 또 그리고 아니면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고점이기 때문에 물량 좀 떨어내고 다시 떨어졌다가 재상승할 때 물량을 좀 늘려보는 그런 투자를 진행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자, 고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큰 상승은 아닌데 짧게나마 지금 상승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런 시점이었고, 오늘은 이런 시점인데, 이런 신호가 나와서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예전 이 종목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종목의 변곡점 지표가 이런 앞으로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이 될 때 상승한 경우가 뭐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본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실제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분할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보면은 16이니까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예 막 쳐다도 안 보던가, 내가 조금 짧게나마 아르바이트 하면 좀 묻겠다 싶으면은 뭐 조금 들어가서 좁게 묻고 마는 거죠. 투자는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길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큰 시장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쭉 가는 거다 생각하고, 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아무리 역사책을 뒤져봐도 이만큼 돈이 많이 풀렸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가 하루하루를 보면 정말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 보면은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고, 앞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면은 이 돈이 많이 풀릴 것이 뭐 누구나 봐도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시기는 하루하루는 참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는 이만큼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지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